다음 날 세월호 유가족 도보 행진단의 마지막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저 차디탄 바다에서 죽어서도 서러운 넋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목적지 팽목항만이 남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행렬을 따릅니다. 5천여 명이 마지막 도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진도를 찾았습니다. 수많은 발걸음이 팽목으로 향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거에 큰 힘이 되고요. 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해주시는 생각해주시는 국민들이 우리의 정부고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을 이해하고 진실을 밝혀라. 네 글자만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자를 찾아내라. 한 사람의 국민은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를 이룰 때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의 장면들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유가족 대기소와 임시 분향소가 있는 이 자리는 유가족들이 시신으로 돌아온 가족을 만났던 곳입니다. 서서히 해가 지는 팽목항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퍼집니다. 5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어제까지 5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미치겠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4월 16일에) 그 장소인 팽목항에서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간절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 딸이 50m 안에 있습니다. 근데 물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우리 딸을 꺼내줘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처음에 4월 16일 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전원구조라는 말을 듣고 내려왔었죠. 저도 우리 딸 살아있는 줄 알았고요. 우리 딸 옷 갈아입히러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305일이 돼도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엄마들, 유가족 엄마들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걸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분향소에 영전사진도 못 놓고 있습니다. 18살들 그 꽃다운 나이에 장례식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우리 딸 그냥 수학여행 보내면서 립밤 바르고 또 먹지마 엉덩이 흔들면서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18년을 키운 우리 딸 보지도 못하고요. 제가 얼마를 살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딸을 그리워야지 된다니요. 자식의 흔적이라도 찾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모정에 장례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우리 근영이는 정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말을 잘 들어서 우리 그녀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이 못난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죽음 앞에 죄인이 되어버린 부모들은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지 아이의 모든 것을 엄마, 아빠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꿈이자 미래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기에 재밌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놀이동산에 갔던 때, 처음 엄마 하던 때, 처음 걸음마를 하던 때, 그 모든 순간을 엄마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엄마 곁에 없습니다. 이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 명절 전날 단원고 학생 중 가장 먼저 사망자 명단에 올랐던 차홍이 집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엄마는 차홍이 방에서 차홍이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차홍이가 떠난 지도 1년이 다 돼가지만 방 안은 차홍이가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날과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교복인데요. 차홍이는 이걸 벗어놓고 위에 겉에 사복을 입고 갔어요. 지가 좋아한 걸로. 차홍이가 남긴 모든 것에서 차홍이를 느끼는 엄마. 희미하게 남은 차홍이의 채취까지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번에 도보할 때도 강주 갈 때도 제가 이거 입고 갔었거든요. 근데 아직 세탁을 안 했는데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그러더라고요. 세탁을 하게 되면 애들 냄새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세탁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요. 차홍이의 흔적이 지워질까 봐 일부러 정리하지 않은 책장. 그 사이사이에 가족들은 차홍이의 삶을 담았습니다. 그 가운데 차홍이가 떠난 후 한참 후에야 돌아온 핸드폰이 있습니다. 거친 바닷물에 부식돼 버린 모습이 사고 당시의 처참함을 말해줍니다. 그때 처음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에이 설마 일단 설마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니 전원 구조 다 됐다는데 이름이 잘못되진 않았었을까.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름이 바뀌진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울음밖에 안 나왔고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진도로 내려가던 길. 차홍이 부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말이지 오고 싶지 않았던 그곳에 오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부디 꾸미기를 바랐던 만큼 마주해야 할 현실은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일단 아기를 확인하라는데 확인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진짜 확인해서 우리가 아이가 맞을까 봐
그게 제일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 안 하는 문 밖에서 제가 막 버텼어요. 안 들어간다겠다고. 그랬더니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그 말이 참 야속하게 들리더라고요. 확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확인을 하라 그래서. 근데 엄마들은 애들 손가락 그림자만 봐도 안다고 머리 뒤통수만 봤는데도 저희 아이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온 모든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어요. 모든 신이란 신은 다 원망스러웠고. 단원고 2학년 정차원 군은 기울어지는 배 안에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고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유독 인기가 많았던 정부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비규환의 순간에서 친구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차홍이.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처음엔 좀 차홍이가 좀 원망스러웠어요. 그냥 저한테는 차홍이가 그냥 살아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는 그렇게 친구한테 좋은 일을 해서 하고 가서 좋은가는 모르지만 저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평소에 애가 좀 길거리 가다가도 애들이 넘어지면 아이 엄마가 있는데도 지가 얼른 달려가서 애들 이렇게 세워주고 털어주고. 몸이 약해 검도를 시작했다는 차홍이. 무도를 익혀서일까요? 차홍이는 유달리 의협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욕심도 없고 뭘 사달라고 조르는 법도 없던 아이가 작년 4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달리 무언가를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지금도 그게 참 이상합니다. 생일 선물을 땡겨서 좀 사주면 안 되냐고. 12월 생일이 내가 한 4월 10일경이었으니까 생일이 아직도 멀었는데 아빠 때 생일 선물을 땡겨서 사달라 그랬는데 그게 별것도 아니고 큐브였어요. 그 큐브를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문방구만 가도 있는 거고 언제나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빠도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할 때는 별로 이렇게 조르거나 하진 않은데 그때는 이상하게 자꾸 그것도 한참 남은 생일 선물을 땡겨서 사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홍이가 떠나고 맞는 두 번째 명절. 엄마는 이번 명절에도 차홍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갈비를 재고 조기를 다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음식을 먹을 차홍이는 없습니다. 사실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요. 추석 때도 할 때는 애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 해놓고 나서 막상 애 분향소가 줬는데 애 사진만 있지 먹을 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구나. 많이 아파서 이제 설에는 하지 말자 했는데 또 닥치니까. 단원고 학생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여전히 슬픔에 잠긴 안산시. 안산중앙공원 한편에 세월호 합동 분향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면 합동 분향소로 첫 발걸음을 떼야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 세배를 하고 귀여움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영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잔인한 명절이 있을까요?
차웅이에게 설인사를 마친 차웅이 엄마 아빠가 분향소 앞쪽에 설치된 전시물에서 반가운 차웅이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부부는 이렇게라도 아들을 만나봅니다. 차웅이의 의로운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니 그나마 고마운 일입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차웅이는 많이 기억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차웅이 엄마라 그러면 한 번씩 더 손도 더 잡아주시고 한 번씩 더 안아주시고 아들 잘 뒀다고 잘 키웠다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위안을 삼죠. 아까 큰 집에 있으니까 조카들 보니까 차울 생각이. 안산 단원고등학교. 무려 250명의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학년 4반 차웅이의 교실. 주인 없는 책상만 있던 그곳에 그들을 그리는 선후배와 친구들, 그리고 시민들의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천개. 누군가 과자와 사진을 놓으면서 시작된 책상 위 선물 릴레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연실 씨도 아들의 책상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자유롭게 날고 있죠. 부질없다는 건 아는데요. 근데 그냥 부모님들이 그냥 마음이 하도 허하니까 뭐라도 그냥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이런 거예요. 칠판 앞에 서니 차웅이를 향한 다양한 이들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겨울엔 직장 일 탓에 자주 학교에 와볼 수 없는 아빠. 교실 구석구석을 살피며 차웅이와 친구들을 추억할 거리들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차웅이가 떠나고 나니 놓쳐버린 그 시간의 기록들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제 큰 놈은 같이 목욕탕을 안 다니는데 차웅이는 특히 이제 목욕탕 가자 그러면 가서 이제 같이 등도 밀어주고, 지는 이제 물속에 노는 재미로 가는 거고요. 항상 같이 가줬어요. 근데 엊그제도 목욕탕 혼자 갔다 왔는데 이제 그 탕 속에 노는 게 자꾸 떠오르니까 이제 목욕탕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단원고 2학년 교실의 시간은 아직도 2014년 4월 16일.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그곳은 당분간 이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차웅이 반은 모두 38명. 그중 28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실 앞 칠판에 글이 적혔습니다. 얘들아, 지각이다. 얼른 등교해라. 안산을 떠나 차웅이가 친구들과 함께 쉬고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하는 엄마와 아빠. 차웅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 새삼 멀게 느껴집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무튼 알았어. 작은 유리상자 안에 차웅이가 있습니다. 검도를 하며 날아다니던 녀석이니 이안이 답답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갈비랑 한sam이랑
차홍이는 그 맛있는 거 보면 항상 두 손을 이용해서 항상 팔을 걷어붙이고 항상 먹고 씻는 그런 젓가락으로 뭐 조금 이렇게 깔끔 떨기보다는 항상 맛있는 거는 맛있게. 조기도 저런 거 있으면 반토막 딱 잘라서요. 딱 두고 먹고. 아마 저것도 갈비 그냥 막 뜯어 먹을 것 같아, 그죠? 차홍이가 음식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엄마는 즐겁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큐브도 차홍이와 함께합니다. 빈 공간에다가 저기 시계 같은 거. 시계. 시계하고. 시계 여기다 올려줘도 될 것 같아, 이거. 큐브 위에다가. 채워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해줄 무언가가 없는지 엄마 아빠는 계속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 나고 나서 이 차홍이가 그 꿈속에 한 번도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꿈이라도 한번 나타나서 좀 안아보고 싶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잘 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갈 때까지 잘 있겠죠? 네. 갑자기 동생을 잃어버린 차홍이 형은 친척 동생들과 함께 외할머니 댁 벽화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차홍이는 떠났지만 늘 함께하고 있음을 저 높은 곳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손도장 한쪽에 하트로 남은 차홍이와 가족들은 늘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남은 가족들이 밝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차홍이가 원하는 선물일 겁니다. 지난 2월 28일 광주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북콘서트에 참여하는 유가족들과 진행자 그리고 책의 저자가 행사와 관련된 논의를 합니다. 오늘 북콘서트로 만나볼 책은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입니다. 자식을 잃은 13명의 단원고 학부모들의 절절한 사연을 작가들이 기록해낸 책입니다. 한 번 인터뷰하고 올 때마다 거의 하루는 들어넣어 있어야 되는 그 정도로 사실은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기록이 그냥 단순히 개인 내 그런 기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록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기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콘서트 시작하니까 들어오세요. 광주 시민합창단의 축하 공연에 이어 육성으로 단원고 아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는 유가족들. 그들에게 북콘서트는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세월호 가족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함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호소를 하고 싶어요. 국민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그리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되도록 일상으로 돌아가서 굉장히 좀 엄하게 키웠어요. 제가 회초리도 들고 또 애가 싫어하는 것도 강요했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그 반성의 시간을 갖자. 내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진솔하면서도 가슴 아픈 유가족들의 이야기에 광주 시민들은 공감의 눈물과 박수를 보내며 진심을 담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름이 꽉 끼치는 거야. 이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알렸잖아요. 세월호의 진실규명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거리로 나섰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세월호를 조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더 적극적이고 해외 언론이라든지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이 더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들이 더 진정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일본을 다녀왔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미국 동서부 쪽으로 해서 15일간의 대장정이 간담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캐나다,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쪽에까지도 이제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간담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초청 간담회 그런 것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그걸 깨달으신 거죠,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주 진짜 치열하신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때까지. 그동안 재구실을 못하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팽목항과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에도 한자락 봄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멉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원인, 또 구조가 늦게 된 원인 뭐 등등 이런 걸 규명을 하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에 대비한 그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합니다. 다시는 2014년 4월 16일과 같은 끔찍한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일 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의 귀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이 작은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남겨진 자들이 진심으로 해야 할 일은 유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의 동행이 되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멈춰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흐르게 할 것입니다.